안녕하세요. 저는 30만 구독자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우리 동네 산부인과 채널 운영하는 추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성관계가 많은 관심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 피임, 여성 피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데, 남성 피임의 경우에는 콘돔, 그 다음에 정관수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콘돔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피임률은 98%라고 설명하긴 하지만 100명 중에 2명이 피임이 안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잘 이용하면 그만큼 안전하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관계를 하다가 뭐 찢어지거나 내가 뭐 처음부터 끼지 않았다거나 이런 사용에 문제가 있으면 피임 성공률은 85%까지 떨어지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는 100% 완벽하다 할 수 없다고 요즘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예전과 달리 인공유산이 헌법 불합치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굳이 그런 유산이란 과정을 여성들이 겪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남성도 피임을 신경 쓰고 여성도 서로 피임을 신경 써서 이중 피임을 하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피임을 하시면 좋겠고, 남성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 조절해서 질외 사정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시는데, 요즘 우리나라, 일본에서 성병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뭐 매도, 그다음에 임질 이런 것들이 성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그런 피임 임신이 안 한다 해도 성병이 걸려버리면 내가 성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성병을 퍼뜨리고 다닐 수 있다는 문제 또 있고, 성병인지 모른 채로 방치하고 있다 보면 남성들도 역시 장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모두가 그런 성병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콘돔 쓰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콘돔의 성분이나 그 다음에 라텍스 같은 경우는 특정 여성들에게는 알레르기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돔을 썼는데 계속 가렵다든지 내 몸에 피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 콘돔은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콘돔 사이즈가 자기랑 안 맞다 보면 쉽게 이탈하기 쉽습니다. 뭐 성기가 큰데 작은 콘돔을 억지로 쓰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찢어지니까 피임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고 콘돔의 의미가 없겠죠. 반대로 자기 성기 사이즈보다 너무 큰 콘돔을 쓰게 되면 관계를 하는 도중에 그게 빠져나가서 여성 질환에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피임 효과가 없고 그 콘돔을 빼기 위해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콘돔을 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성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라텍스 알레르기에 있는 여성과 관계를 하신다면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콘돔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삽입한 채로 잠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삽입한 상태에서 남성 성기가 발기가 이제 꺼지게 되면 콘돔만 질환에 딱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러 오셔야 되고, 있는 콘돔을 제거하는데 사실은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때때로는 술을 많이 취해서 관계하다 보면 내가 콘돔을 뺐는지 버렸는지 모른 채로 그 안에 넣어놓은 채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질염이 심해야 해서 오시는데 질환에 뭐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관계가 끝나면 콘돔을 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임플라논이라는 장치는 우리 성냥개비 정도 되는 크기의 플라스틱 막대기인데, 그걸 우리가 피부 아래쪽, 그 지방이 있는 쪽에다가 삽입해 놓으면 호르몬이 조금씩 나오면서 나에게 호르몬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장치예요. 교과서에 나온 테이블 하에서는 임플라논이 가장 피임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제가 계속 나오면서 자궁 내막을 얇게 해주고, 그리고 배란을 방해하면서 임신을 막게 되는 것인데요. 매일매일 먹는 피임약 대신 팔에 있는 장치가 호르몬을 계속 꾸준히 내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플라논 자체가 치료 목적으로도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궁내 넣는 피임 장치나 팔에 넣는 임플라논 장치들은 병원마다 다른데, 피임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보험이었고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이런 피임 장치 같은 경우는 월경 시작하고 며칠 내에 넣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피임 장치는 어느 시기에 상관없이 내가 피임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그 순간에 가서 넣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경 시작하면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그날 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 월경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 월경 사이클이 시작될 때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오면 난소가 내 호르몬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경 사이클 중간에 들어가면 내 호르몬이랑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이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몸에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월경 초에, 월경 시작하자마자 넣는 것을 보통 권장드립니다. 여성이 피임을 하는 방법은 대부분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호르몬을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피임약, 그리고 임플라논 같은 피하에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 자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세 가지 전부 다 호르몬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르몬에 생길 수 있는 부정출혈, 우울감, 그 다음에 나의 정동 변화, 체중 증가, 식욕 증가, 여드름, 이런 것들은 모든 장치들이 일어날 수 있고, 팔에 넣는 임플라논, 자궁에 넣는 제이디스는 3년, 그리고 카일리나는 5년, 미레나는 최근에 피임 목적으로는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것이 본인한테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정해서 맞으시면 되겠죠. 피임약은 크게 사전 피임약 그리고 사후 피임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전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 모두 다 정자가 들어오서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된 다음에 자궁에 착상하는 그 과정을 어디선가 하나 막는 게 피임약입니다. 그래서 사전 피임약은 이 호르몬 두 가지 성분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 들어온 것은 황체 호르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피임약도 이제 추가가 되었죠. 어찌됐건 이 두 가지 약물은 호르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르몬에 의한 부작용, 부정출혈, 기분 변화, 체중 증가, 여드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약들이 배합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세대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병원이나 약국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피임약은 2세대, 3세대, 4세대 요렇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비용 한 10,000원 전후로 이제 구입하는 거는 2세대, 3세대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복용을 하는 거는 4세대, 그리고 최근에 프로게스토겐 성분으로만 돼 있는 수나리 같은 약들도 이제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죠.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같은 경우는 혈전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들어진 성분, 드로스피레논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뇨 효과가 있는 원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내 몸에서 이제 물을 빼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물을 빼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가 조금 걸쭉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임약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혈전증인데, 그런 혈전증의 위험이 조금 다소 높기 때문에 전문의랑 상담 후에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놨고, 2세대, 3세대 의약품은 상당히 그런 위험이 다소 낮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담 후에 복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월경통, 월경가다, 월경전 증후군으로 치료하는 호르몬제는 4세대 피임약이고, 보통 순수하게 피임 목적으로 주로 쓰는 것들은 2세대, 3세대 약인데, 그 환자에게 어떤 약이 제일 맞는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약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A란 약이 안 맞는 사람이 B가 너무 잘 맞는 분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병원에 처방받는 약이 너무 힘들었는데 약국에서 복용하는 약은 자기랑 잘 맞더라, 이런 분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어떤 게 잘 맞을지 모르지만 처방하시는 선생님이 그런 환자분과 상담했을 때 어떤 문제나 기존의 환자의 과거력 등을 이제 우리가 들어보고 약을 처방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피임약을 다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임약이다 보니까 내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금기들이 있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는 출혈이 계속 있는 상태, 담배를 피시는 35세 이상의 여성분들, 특히 한갑 이상 피면 그 위험이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임약이 절대 금기입니다. 담배를 끊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고요. 난 도저히 담배를 못 끊겠어 라고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세대, 3세대, 4세대가 아닌 프로게스토겐 성분으로만 이루어지는 피임약을 요청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떤 걸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상의를 하시면 그걸 맞춰서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호르몬 관련된 종양, 혹이 있었던 경우, 특히 유방 쪽에
그런 경우가 가장 많겠죠. 유방암이 있었던 분들은 호르몬 피임 자체가 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구리루프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피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 복용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피임약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피임약이나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 진료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피임과 호르몬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많은 분들이 호르몬제를 사용하면 유방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난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연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엄마들이 절대 넌 안 된다, 넌 피임약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 막연히 이 피임약에서 두려워하다가 피임을 제대로 안 해버리면 원치 않은 임신이 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은 피임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보다 훨씬 더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임을 잘 하시는 게 맞고, 내가 피임약 먹어봤더니 저랑 안 맞던데요 라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처방하는 피임약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약국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복용하다 보면 그 부작용들이 대부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챙겨 먹을 자신이 없으면 장치를 넣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임을 할 수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안 맞아, 호르몬은 안 좋아, 이렇게 섣불리 단정 짓지 마시고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월경이라는 거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배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배란 이후에 수정, 착상, 임신이 안 됐을 때 자궁 내막이 탈락하는 거를 우리가 월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살 수 있는 빨간 벽돌집을 잘 지었다가 그걸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월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너져 있는 거는 우리는 밖으로 이제 배출된 빨간 벽돌집의 잔해들을 보는 것들이에요. 그게 피가 나오는 거고, 뭐 죽은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잔해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사이클에 임신이 안 되면 그 잔해들을 이제 철거하고 다음에 새 집을 지는 게 우리 월경 사이클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과도하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출혈량이 너무 많은 경우, 양이 많거나 그 기간이 길거나 일주일을 넘어서거나, 내가 막 오버나이트 패드를 쓰는데도 푹푹 적셔서 막 자다가도 갈아야 되고 패드 밖으로 넘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월경 과다, 출혈량의 문제로 치료가 필요하고, 월경통의 경우에는 내가 통증은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정도의 통증이 있으면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 생리통이 있어, 그럼 원래 월경통은 있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참을 인자 3번 쓰면서 참으라고 하는데, 내가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정도의 통증은 문제가 있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조금씩이라도 겪는데 약을 먹어서 조절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병적인 월경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을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데, 월경통에는 크게 1차성 월경통, 2차성 월경통으로 나누고 있고, 1차성 월경통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월경통이 있는 걸 1차성 월경통이라 하고, 자궁은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과 같은 월경통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월경통이 심한 경우를 2차성 월경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조금씩 뭐 수술이 되기도 하고 특정 약물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월경통은 피임제, 여성 호르몬제로 치료가 됩니다. 여성 호르몬제 중에서 시중에 시판하는 것들이 피임약이고, 그 피임약 자체는 호르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임약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임약을 쓰면서 배란 자체를 막아버리고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 잔재물 자체를 생성을 안 되게 하면서 통증 자체를 줄여줍니다. 월경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자궁이 임신 준비를 위해서 만들었던 아기 집, 자궁 내막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쥐어짜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근육이 이렇게 쥐어짜면 쥐가 나듯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궁이 쥐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궁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꽉 쥐어짜니까 우리가 쥐어짜는 과정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쓰게 되고, 피임약 쓰면 월경량도 줄고 월경통도 줄게 됩니다. 월경통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권하는 거는 진통제를 잘 복용해 보시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저용량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복용 방법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 그리고 다른 진통제랑 달리
월경에서 사용하는 진통제는 생리 직전에 복용하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입니다. 소염 진통제 우리가 뭐 이부프로펜이나 뭐 에드빌이라든지 월경 전부터 먹기 시작해야 이 자궁이 쥐어짜는 통증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약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불이 나기 전에 미리 불을 막는 게 중요한데, 불이 난 후에 이제 불을 끄려고 하면 이제 조금 아무래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를 그 전에 먹는 게 도움이 되고, 그런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피임약을 통해서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근데 내가 피임약을 복용을 매일 하는 게 힘들고 난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담배를 펴서 피임약을 못 먹어요 라는 분들은 사실 자궁내 장치, 미레나 같은 장치도 이제 삽입해 볼 수 있습니다. 미레나는 피임 목적으로 8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월경통이나 월경 과다 치료 목적으로는 한 5년까지 사용하는 게 허가가 되어 있고 효과가 진짜 좋아서 많은 분들이 천국을 이제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자궁내 피임 장치지만 보험 적용도 돼서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가성비는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이 다양하고 월경통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어요.